28번.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x바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수를 x1, 두 번째 수를 x2라고 할 때 x1 더하기 x2 그 합이 4가 된다는 얘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x1이 1이고 그리고 x2가 3이거나 또는 배반이니까 더하기 x1이 2이고 그리고 x2도 2이거나 또는 x1이 3이고 x2가 1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될 텐데, 그런데 매번 첫 번째 x1과 x2는 어차피 같은 상황에서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x1이 1이 되거나 x2가 1이 되거나 그 확률은 같을 테니까 그 확률을 한꺼번에 우리가 구한다면 xi가 그런데 1이 될 확률은 그 두 개의 수를 꺼냈더니 그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온 상태에서 주머니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게 되는데,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내니까 3C 2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1이 되는 두 개의 수가 1과 2하고 2하고 3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경우로,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그 차이가 1이 되겠지. 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B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거고, 그러니까 4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니까 4C 2. 그런데 그 차이가 1이 되는 경우가 1, 2, 2, 3, 3, 4 해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그래서 그 확률은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4C 6, 6분의 3, 2분의 1 해서 9분의 2 더하기 3분의 1, 9분의 3인 9분의 5이다 라고, 그 첫 번째 시행이든 두 번째 시행이든 그 xi가 1이 될 확률을 우리가 구한 거고, 그리고 xi가 2가 될 확률 역시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와서 이 주머니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텐데, 그러면 3C2 전체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1과 3 그렇게 나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만큼의 확률로 차이가 2가 될 거다, x2가 2가 될 거다. 또는 더하기 3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와가지고 B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텐데, 그러면 4C2 이만큼 전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차이가 2가 되는 경우가 1, 4 또는 2,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인 9분의 3 따라서 3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xi가 2가 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xi가 3이 되는 경우도 있어. xi가 3이 될 확률은 지금 A에서는 차이가 3인 두 개의 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와야 되고 3분의 2의 확률로. 그래서 B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텐데, 그때 차이가 3이 되는 공이 1하고 4 이 두 개의 공 쌍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 중에 4C2 그 중에 한 가지만 그러겠지, 한 가지. 따라서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결국 9분의 1이다 라고 그 확률을 우리가 구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x바가 2가 될 확률은 그 확률은 따라서 첫째 x1이 1이고 처음에 x1이 9분의 5의 확률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2가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 9분의 1의 확률로 x2가 3이면 되면 되고, 또는 더하기 x1이 2이고 x2도 2이면 돼.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3이고 1이 나오면 되니까 9분의 1, 9분의 5 9분의 1, 9분의 5 결국 81분의 5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9 곱해서 9 더하기 5 결국 81분에 따라서 19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다. 처음에 A에서 시작해서 이와 같은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한 번만 카드를 한 번만 뒤집는 경우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뒤집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한 번만 뒤집었어 해가지고 A에서 B로 그렇게 그 보이는 면이 바뀐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한 번을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어서 세 번을 뒤집어서 따라서 결국은 B가 보여,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5번을 시행했는데 5번이 다 뒤집혀져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B가 보인 그 모습으로 상황이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저 세 가지 가능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상황에서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두 번이면 두 번 던져서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카드를 뒤집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그냥 두는 거니까 매번 4분의 1의 확률로 카드를 뒤집고 4분의 3의 확률로 카드를 뒤집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이 첫 번째 경우는 5번 시행 중에 어느 한 번만 카드를 뒤집는 경우니까 5번 시행 중에 어느 한 번만 4분의 1의 확률로 카드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그 확률은 따라서 OC1 그리고 4분의 1,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번 뒤집어 가지고 B가 보이는 면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인데, 그럼 5번 시행 중에 어느 3번에서 4분의 1 확률로 카드를 뒤집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5번 시행 중에 어떤 3번의 경우에 카드를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4분의 1의 세제곱의 확률로. 나머지는 4분의 3의 제곱의 확률로 뒤집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 확률은 이만큼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번 모두 카드를 뒤집는 경우니까 OC5 따라서 4분의 1의 5제곱,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배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확률 P의 값은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한 거지. 그러면 4의 5제곱이 공통이니까 4의 5제곱, 그러니까 2의 10제곱으로 묶어주고 보면 5 곱하기 3의 4제곱 81 더하기 10 곱하기 그리고 9네 더하기 1이야. 따라서 2의 10제곱분의 1 곱하기 이게 405 에다가 90 에다가 1, 그러면 496. 뭐 나눠지겠지? 이게 496이 8의 배수처럼 보이니까 496은 8 곱하기 86에 48, 8이 16. 이거 16의 배수네? 16 곱하기 31.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는 값은 따라서 2의 10제곱분의 1 곱하기 496이 16 곱하기 31이니까, 그러니까 2의 4제곱 약분되고, 따라서 2의 6제곱분의 31, 그러니까 결국 64분의 3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P의 값이 64분의 31이기 때문에 128 P의 값은 62네 62이다 라고 대답하겠다. 30번에서 어쨌든 13 이하의 자연수 ABCD가 있는데 그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A하고 D가 홀수다, 곱이 홀수다. 그러니까 A하고 D가 모두 홀수란 얘기지. 그리고 B와 C의 합이 짝수다. 그러니까 B와 C가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 그러니까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A하고 D는 기본적으로 홀수이고, 그리고 B하고 C는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니까 둘 다 짝수인 경우도 있고, 또는 A하고 어쨌든 D는 홀수인데, 그런데 B하고 C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로 둘 다 홀수인 경우도 있겠지. 이런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이제 각각을 구해서 전체 몇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테니까, 그럼 그 A하고 D가 홀수인 경우, 지금 13 이하의 자연수니까 수를 한번 나열해보고 1, 2, 3, 4, 5, 6, 7, 8, 9, 11, 12, 13 홀수가 이렇게. 그래서 A하고 D가 먼저 홀수인 경우, 그리고 B하고 C가 짝수인 경우, 이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한번 세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홀수를 두 개를 잡을 건데 그 사이에 짝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홀수는 이게 크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홀수가 될 수 없고,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수를 잡을 건데 그 사이에 짝수의 개수를 고려하게 되면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수가 2만큼 차이가 나는지 4만큼 차이가 나는지 6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경우를 좀 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2만큼 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에 짝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의 짝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H, 2만큼의 방법으로 짝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홀수를, 2만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홀수를 우리가 잡을 때 그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 각각마다 1H2만큼의 방법으로 짝수 두 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또는 더하기 4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럼 짝수가 그 사이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짝수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니까 EH 2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두 개 차이가 4만큼 나는 두 개의 홀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역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5 곱하기 따라서 EH2. 마찬가지로 차이가 6이 되는 홀수를 정해주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네 가지 각각마다 그 사이에 짝수가 이제는 2, 4, 6 이런 경우처럼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우리가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 계속 이어서 차이가 이게 6이 되는 경우, 차이가 8이 되는 경우, 차이가 8이 되는 경우 1이면은 9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각각마다 그 사이에는 짝수가 4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주고 그리고 차이가 10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 그 각각마다 사이에 짝수가 5개가 있으니까 5개의 짝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될 테고 그리고 차이가 12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지. 그럼 그 사이에 짝수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만큼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홀수, 짝수, 짝수, 홀수가 되는 그 A, B, C, D 4개의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지. 이게 6에다가 1H 하게 되면은 한 가지지. 그리고 5 곱하기 2H가 세 가지, 3C2니까 세 가지. 4 곱하기 이게 3H 하면 4C2 6가지. 그리고 3 곱하기 4H2 하면 5C2 그러니까 10가지. 그리고 2 곱하기 5H 6C2 15가지. 그리고 7C2 이 21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뭐 직접 한번 더 해보자고. 6, 15 그리고 24 30 그리고 30 그리고 21 60 이것도 21 21 42 102 126 그래서 126가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경우 그 B하고 C가 모두 짝수인 경우가 126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그 B하고 C가 모두 홀수인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결국은 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에 수가 받을 테니까 이건 10C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0, 9, 8, 7, 4, 3, 2, 1 따라서 210가지가 있다라고 세워지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는 따라서 210과 126을 더한 336이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28번에서 이 gx를 정의할 때 쓰이는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한다면 그럼 당장 이 hx는 아래 끝 윗끝이 같아지는 x의 값인 마이너스 a파이에 대해서 h 마이너스 a파이 이 값이 0이고 그리고 그 함수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점에서 이 미분계수가 0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h 프라임 마이너스 a파이는 그러므로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h 프라임 x가 fx이고 그것에다가 마이너스 a파이를 대입한 따라서 f 마이너스 a파이가 0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지. 근데 a가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a파이는 음수이고 따라서 음수에 대해서 fx가 이것이니까 2배의 사인 4x의 절대값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a파이를 대입한 따라서 2배의 사인 4 곱하기 값 마이너스 4a 파이의 절대값 이 값이 0이고 그러므로 마이너스 4a가 정수가 되어야 되지. 따라서 4a는 정수. 따라서 a는 정수를 4로 나눠준 4분의 정수. 이와 같은 꼴의 수이다. 그런데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결국은 4분의 1이거나 4분의 2거나 이런 값들이지. 그래서 4분의 7까지. 그러니까 a가 저와 같은 값들이 될 수가 있고 저 각각의 값을 중에서 이제 어떤 값인 경우에 hx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이야. a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 근데 hx에 대해서 h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h 프라임 x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fx이고 fx는 우리에게 식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짝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fx는 따라서 0보다 작을 때에는 2배의 사인 4x의 절대값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주기가 이거 사인 4x의 주기는 4분의 2 파이인 2분의 파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뭐 이런 값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4파이 각각마다 촘촘하게 2를 곱했기 때문에 최대가 2가 되는 그런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네. 이게 전부 다 2고,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이고, 이 적분값을 이걸 살짝 계산해주면은 넓이가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넓이가 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사인 a파이 2인데 저 함수는 주기가 a분의 2파이, 그러니까 a분의 파이의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 하나의 그것이 이제 그려지게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네. 이게 a분의 파이, 그리고 뭐 a분의 2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도 역시 우리가 살짝 적분을 놓고 계산하게 되면 a분의 2가 나올 테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국은 fx의 그래프인데 이게 h'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hx의 그래프를 좀 봐야 절대값이 미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으니까, h'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는 걸 토대로 hx의 그래프를 우리가 잡아보자고. 일단은 넓이가 각각이 다 1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뭐 이런 같은 값들에서 다 미분계수가 0이니까 그대로 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증가하다가 다시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근데 1만큼 이 넓이가 1이니까 1만큼 증가하지. 이렇게 그 전에도 역시 1만큼 증가하고, 그러니까 hx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라고. 그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a분의 2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그만큼 또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a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감소하는 이 폭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hx가 내 절대값이 언제 미분 가능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4분의 1부터, 근데 4분의 1은 여기 없으니까 보기 중에 4분의 2부터 대입하죠. 4분의 2부터 a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가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보자고. a가 4분의 2라고 한다면 그러면 hx는 마이너스 4분의 2파이에서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파이가 여기야. 마이너스 4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여기에 지금 x축이 이렇게 놓이게 된다고.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왼쪽은 증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감소하면서 연결되겠지.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까지는 0까지는. 그리고 0과 a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지금 a가 4분의 2인 경우 a 자리에 4분의 2를 집어넣어주면 이 넓이가 a분의 2가 4분의 2분의 2가 되어서 넓이가 4가 되네. 4.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넓이가 각각 1이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지금 2거든. 이 길이가. 근데 2보다 그것의 2배인 4만큼 내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다시 그만큼 올라오는 거지. 올라와서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될 거라고, 오른쪽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겨가지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두 개의 점에서 이런 점이 이제 반복이 될 테니까 그런 많은 점들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a가 4분의 2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a는 4분의 2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a가 4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4분의 3에 대응하는 여기에서 0이 되고 x축이 그렇게 놓이고, 그리고 4분의 2가 될 때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까지 1 올라가고, 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또 1 올라가고, 또 0이 될 때까지 1을 또 올라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3이 되고, 그러면 이 길이가. 그래서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a분의 파이만큼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a가 현재 4분의 3인 경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a가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a분의 2는 4분의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8이 돼? 3분의 8은 3보다 작아. 그러니까 미처 0이 되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만큼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당장 이 왼쪽은 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드럽게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장 미분 가능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a가 4분의 3일 때는 되는구나. 그러니까 a가 4분의 3일 때부터 아마 될 텐데 4분의 1은 안 되고 4분의 1도 아마 안 되니까 보기 중에 없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보기 중에 있는 수 중에서 우리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a가 따라서 4분의 3일 때부터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네. 첫 번째 등식에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경우를 나누지. 그 A가 만약에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극한은 A로 수렴할 텐데 마침 A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A가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1로 수렴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은 식이 돼가지고 늘 1이니까. 그런데 그 값이 A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A는 1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무슨 나와? 이건 아니야. 따라서 A가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값은 그때는 3분의 1로 수렴할 거라고. 따라서 A는 그때 3분의 1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1보다 크다라는 저 과정이 역시 모순이지.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 A는 어떤 수인가를 따질 때 A는 따라서 3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릴 거고, 두 번째 식에서 이제 A하고 B 사이 관계를 좀 더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지. 이 두 번째 식에서도 다시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거야.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식은 A분의 1로 수렴할 텐데 그 값이 A분의 9와 같다. 이러는데 이건 A가 결국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식이니까 따라서 이건 모순이야. 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모순. 따라서 아닌 거지. 두 번째 A가 만약에 B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값은 1로 수렴하는 거지. 분자분모 똑같은 식이 되니까 1로 수렴하고 따라서 A분의 9가 1이 돼야 되고 A는 따라서 9가 돼야 되고 B도 9가 돼야 되겠네. 그리고 A는 3보다 크고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세 번째 A가 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값은 B로 수렴할 텐데 근데 B가 A분의 9와 같다라는 얘기로부터 B는 A분의 9가 되는데 B가 지금 A보다 크다인 경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A분의 9가 지금 B이기 때문에 이 값이 A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이 식에서 A 제곱이 9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므로 A는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와. 근데 A는 3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두 번째 끌고 가는 중이라서 이건 모순이 나오는 거야. A는 3보다 커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A가 B보다 크다면 같다면 작다면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눴을 때 따라서 첫 번째 경우도 모순이 나오고 세 번째 경우도 모순이 나와서 그러므로 두 번째 경우 외에는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A와 B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9일 수밖에 없고 A 더하기 B는 따라서 1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30번에서 길이가 10인 선분 AB, 그러니까 이 AB 길이가 10이니까 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지름의 길이는 5, 그럼 5, 여기 중심 찍어주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5이고 그리고 AC의 길이가 4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4라고 하니까 이 점 C는 5에서 1만큼 떨어진 그런 점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세타의 각을 이루게 해서 P와 Q를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그때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잡아야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일단 원이 있으니까 이 점 P를 잡는 방법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중심하고 P를 그 P를 연결해주면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고 이 길이는 1이니까 이 각이 세타. 따라서 넓이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가 지금 OP의 길이 이 길이니까 저 길이가 코사인 법칙으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지겠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잘 한번 잡아본다면 저 OP의 길이를 T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5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25는 T제곱 더하기 1 빼기 2T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T는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이 되고 T제곱 빼기 2 코사인 세타의 T 빼기 24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중에 근이 이제 그 T인데 그 중에 양수를 잡으면 되겠네. 이거를 따라서 T는 하고 근의 공식을 써서 T 값을 우리가 잡아주면 T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 중에 이제 그 T의 값이 양수를 잡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겠네. 따라서 저 T의 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4 이렇게 저 OP의 길이가 잡히고 OP의 길이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넓이 함수를 잡을 수가 있겠네. 넓이 함수인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OP 곱하기 OP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제곱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것이 이제 S세타이고, S세타를 식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생각보다 빠르게 계산이 되어지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미분해주면 S 프라임 세타는 미분한 다음에 요거 미분한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4, 거기다가 이것을 미분해서 곱해야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어이구 여기 식이 칸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싶네. 2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4분의 이것을 또 미분해서 여기다 곱해주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에다가 사인 2세타를 곱한 거 곱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미분한 거고 이거 곱했고 곱의 미분 써야지. 그 다음에 이걸 놔두고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이거 미분한 2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4분의 파이를 대입할 때 이 값인 S 프라임 4분의 파이니까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따라서 하고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자고. 일단 이거 지어주고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 그럼 이 값은 2분의 1 에다가 24를 더하니까 2분의 49, 따라서 루트 2분의 7,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7을 더해주면 루트 2분의 8 곱하기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지금 대입하고 있는데 4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있는데 암산이 안 돼. 저 부분을 따로, 이 부분을 따로 써준다면 4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에다가 플러스 루트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24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계산했듯이 루트 2분의 7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곱해져야 되는 그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1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통분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4분의 루트 2, 따라서 마이너스 14분의 7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4분의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분의 8 루트 2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가 거기에 곱해지고, 그리고 사인 2세타가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1이지 이건 1 더하기 그 다음 이 뒤쪽에 마침 여기 코사인 2세타인데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이 값이 2분의 파이고 0이야. 그러니까 이 뒤쪽은 다행히 0. 그래서 루트 2 지워지고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32다 라는 값이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 곱하면 얼마냐 라고 묻고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32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8번에 A가 001이고 그리고 XY 평면과의 교선, 그런데 이 원의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XY 평면까지 수직거리가 1, 여기 원점 000 5가 있고 이 길이가 1, 그런데 반지름이 4니까 이때 만들어진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5.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인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원 위에 두 점 P와 Q를 A에서 이 거리가 2가 되도록 잡겠다. 그럼 수직거리가 1이니까 수평거리가 루트 3이 되어야, 이 거리가 루트 3이 되어야, 그래야 이 A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PQ는 이 원을 우리가 옆에다 따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인 원인데, 그런데 그 원의 P와 Q를 연결한 현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3만큼 떨어진 위치에 P와 Q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길이가 루트 3.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니까,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의 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15 빼기 3이 12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Q의 길이는 4루트 3이고, 그렇게 지금 PQ가 위치가 대략 이제 나왔어.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에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또 하나 그리겠다. 그때 그 구와 본래 있던 구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좀 B를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봐야 된다. 그걸 보기 위해서 본래 있던 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구,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곳에 뭐 이렇게 같은 곳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만큼 떨어진 곳, 여기 지금 1.5가 있는 거고, 아니다, PQ가 있는 거구나. PQ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이 직선, 그 PQ가 이렇게 있는 거야. PQ, 그 직선, 그게 PQ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PQ를 지름으로 하는 구가의 중심도 지금 여기에 놓이는 거지. 여기에 구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이 길이가 지금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그러다가 2루트 3이라고 하는 그 반지름을 갖는 원을 우리가 비슷하게 이제 그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2와 4와 2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숫자가 갖는 관계가 떠올라져야지. 순간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져.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고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올렸을 때의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PQ의 길이가 4루트 3이고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PQ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는 구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서 교선이 따라서 이게 지금 PQ의 중점, 그게 이제 구의 중심, 그 두 번째 구의 중심이고, PQ의 중점에서 A하고 PQ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수직인 방향에 있는 점, 그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지금 교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A에서 이 점이 구의 중심이고, 그 점에서 이 직선하고 그거랑 수직인 방향, 수직인 방향, 이 방향, 그 방향에서 지금 그걸 지나는 교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네. 그걸 XY 평면이 이제 잘 드러나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원점이 있고, Z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 길이가 1이고, 루트 3만큼 떨어진 곳에 P와 Q를 이렇게 있는 거야. PQ. PQ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P도 있고 Q도 있고, 그리고 P와 Q의 중점이 바로 그 구의 중심인데, 그 구의 중심도 여기 있는 거지. 이 길이가 2이고. 그런데 교선은 그때 이 P를 지나고 AP하고 여기 A하고 그 구의 중심을 지나는 그 방향과 수직인 방향, 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 여기에 교선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 길이가 더구나 2고,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이 길이가 물론 4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점 B는, B가 움직이는 이 원은 지금 요 원, 그러니까 이러한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점 B가 그 B랑 PQ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이 PQ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 B의 정사형이 PQ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졌을 때 정사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텐데, 그때는 바로 이 점이 수직으로 떨어진 여기까지, 이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겠지. 그런데 보면 이 각이 지금 1이고 2고 루트 3이니까 이 각이 60도고 30도야. 그리고 이게 직각이라고. 그럼 여기가 다시 60도. 그럼 2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 따라서 점 B, PQ는 그대로 있고, 점 B의 정사형을 B'이라고 할 때 B'이 PQ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PQ에서 루트 3만큼 떨어진 곳, 거기까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삼각형
B, P, Q 이 삼각형 BPQ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 4루트 3 곱하기 그리고 높이의 최대값 그게 루트 3 이기 때문에 따라서 6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러므로 6까지 커질 수 있다. 최대값은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29번엔 그 타원이 하나 있고 우리에게 타원을 하나 주고 있고 장축이 3과 마이너스 3 단축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그와 같은 타원을 주고 있고 그 타원의 한 초점 오른쪽에 있는 초점 2지 2 그 점을 F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2와 3 그대로 올려서 여기 그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주고 있는데 그 점을 뭐 A라고 한다면 그 A 저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때 타원 위에 있는 점 P와 이 타원에 있는 점 P 그리고 그 원 위에 있는 점 Q 가령 원이 뭐 이렇게 작은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Q가 있고 여기 P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때 그 PQ 이 길이에서 PF 그 길이를 뺀 값에 최소값이 6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최소값은 최소한 뺐으니까 빼기 전의 값보다는 최소값은 이 값보다는 작겠지. 더 빼서 만든 값이니까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건데 이 길이가 6까지 될 수가 없어. 그 A까지의 거리가 P에서 A까지의 거리라고 해봤자 이게 3보다 작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PQ의 이 값은 뭐 작은 값을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잡는다라고 할 때 6보다 작은 값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작으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최소값이 6이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중심이 2와 3인 저 원은 반지름이 좀 커서 이 타원을 아마 좀 포함해야 그런 큰 원이 그려져야 최소값이 6이다 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타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초점 찍었고 여기 중심 A 2와 3 표시해주고 그리고 원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리자고. 이렇게 이제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원 위에 Q가 있는 거고 이 타원 위에 지금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PQ에서 PF 이 점이 F 이 두 선분의 길이의 차이가 이게 PQ에서 PF를 뺀 값이 최소값이 6이다. 그렇다면 이 큰 원의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이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말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밀고 가보면 그런데 이 PQ의 길이는 최소한 P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 PQ의 길이는 중심이 A인 원 위에 Q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보다는 크거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PQ 빼기 PF 이 값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최소가 되려면 최소한 PQ의 길이가 제일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 길이가 최소이고 그리고 PF 이 길이가 최대일 때 빼는 값이 그때 전체가 최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렇게 작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부등식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PQ의 길이는 Q가 이 위치에 있을 때보다 다른 위치에 있을 때가 더 항상 크니까 그러니까 이 PQ의 길이는 이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근데 이 길이는 반지름 R에서 AP의 길이를 뺀 거지. 그렇게 움직이는 점이 아닌 고정된 점에 대한 얘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금. PQ의 길이는 따라서 반지름 R에서 AP의 길이를 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PQ의 길이를 이 값으로 바꿔줬을 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은 크거나 같다. R 빼기 AP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여기야. R 빼기 AP가 R 빼기 AP 빼기 PF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역시 이제 타원이니까 이 PF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대 방향의 초점도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F'도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거야. 그러면 PF랑 PF 프라임을 더한 게 6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값의 최소값이 구해지는가를 살짝 한번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결국은 R에서 AP 더하기 PF를 뺀 건데 AP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 최소가 나오니까. 그런데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의 최대값이 안 구해지거든. 최소값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안 구해지. 이 그림에서는 현재는 실패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뭔가 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을 할 거라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제 이거지. 그런데 PF의 길이랑 PF'의 길이를 더해주면 6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PF는 이 값은 R 빼기 AP에다가 PF를 6에서 PF'을 뺀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옮겨 써볼 거지. 이렇게 그렇게 옮겨 써본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R 빼기 6이 나오고, 그리고 빼기에 AP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P 플러스 PF'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PF'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값의 최소값이 얼마일까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는 이 오른쪽은 상수니까 최소가 되려면 이 값이 빼는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런데 AP 빼기 PF'은 그림에서 다시 AP하고 PF'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각형, 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차이이고, 이 값은 언제 최대가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이 두 변의 길이의 차이는 항상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무조건 작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A랑 P랑 F'이 일직선 위에 놓일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때 AP 빼기 PF'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무조건 이 길이보단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우리가 빼야 최소가 되는데, 이 길이의 최대값은 따라서 A, F'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최대를 뺐을 때 이제 더 작아지는 거지. 더 작아진다. 이 값은 크거 나갔다. R 빼기 6 빼기 A, F'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A, F'의 길이가 이제 일정하잖아. 이 점의 좌표가 2와 3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와 0이니까 결국 4고 3이니까 5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그런데 5거든. 따라서 R 빼기 6 빼기 5인 R 빼기 1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P가 하필 이 위치에 있고, 그 A, F'의 그 직선 위하고 타원이 만나는 요 F'에 가까운 점 여기에 있고, 그리고 Q가 쭉 가서 만나는 그 원위에 그 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호가 성립할 거라고. 이 등호랑 이 등호랑. 그래서 최소값은 그때 R 빼기 11까지 이 값까지 작아지니까, 따라서 PQ 빼기 PF의 최소값은 R 빼기 11이다. 그런데 그 값이 6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따라서 R의 값은 11 더하기 6인 17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30번은 좌표평면에서 AB와 AC가 같고, 그리고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 그러면 직각삼각형 ABC를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AB와 AC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각 A가 직각이고,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뭐 B 놓고 C 뭐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ABC가 있고, 그리고 두 점 P와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P, Q는 정삼각형이고, 그러니까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고, 근데 PQ 벡터가 이거 없이 어차피 양수니까 평행한 거예요. AB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PQ가 놓여져서 정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더구나 이 식의 양변의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9 PQ 벡터의 크기 곱해 PQ 벡터가 4 AB 벡터의 크기의 AB 벡터와 같은 벡터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와 같은 거지. 그런데 왼쪽의 크기는 크기는 바깥으로 일단 꺼내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거니까, 따라서 9 곱하기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이 이 벡터의 크기가 역시 빼내고 크기를 곱하면 되니까 4A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B 벡터의 크기니까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PQ 벡터의 크기가 제곱이 9분의 4 AB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3분의 2 AB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PQ 벡터는 AB 벡터와 평행한데 그
그 크기가 3분의 2 AB라니까 AB의 3분의 2배래. AB의 3분의 2. 그러면 AB 벡터 이 길이를 우리가 뭐 길이를 3A 정도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PQ 벡터의 그 크기는 2A가 되겠지. 그러면서 AB랑 평행하고 A를 꼭 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AA만큼 간 이 길이가 뭐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은 A면 이쪽이 2A인데 그거보다 작은 루트 3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P가 여기에, Q가 여기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PQ가 이 위치에 있던가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야. 어쨌든 방향만 같은 데니까 길이랑.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이건데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조금 더 보면, 그런데 AC랑 AQ의 내적이 0보다 작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AC랑 AQ가 예각을 이루기 때문에 내적이 0보다 커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란 얘기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다시 되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 그림을 다시 그리지 뭐. 그럼 결국은 ABC가 이렇게 있으면 ABC가 직각이고 이 길이가 3A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PQ는 이렇게 있는 거지. 정삼각형으로. 이 PQ 이렇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루트 3A고. 그 정보 때문에.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그 AC랑 AQ가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크니까, 따라서 내적이 0보다 작다라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냥 다 해서 그런데 PQ하고 CB의 내적이 24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PQ와 CB의 내적. PQ 벡터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PQ 벡터가 이건데 하고 CB. 그걸 우리는 내적이니까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PQ랑 이 벡터의 내적이, 그러면은 당장 PQ랑 수직 방향은 내적이 0이니까 그건 볼 필요 없고, PQ랑 AB의 내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 근데 PQ하고 AB의 내적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 크기들의 곱과 같으니까 이 길이가 2A고 3A라서 그 내적은 6A 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이 24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따라서 A 제곱이 4이고 A는 그 길이는 2이구나. 그래서 이 한 칸이 2인,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AQ, 성분의 AQ, 이 성분의 AQ 위에 있는 점 X에 대하여 XA 더하기 XB, XA 더하기 XB의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그 얘기네. XA 더하기 XB. 그런데 XA 더하기 XB라고 하면 이 벡터를 뭐 그렇게 볼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XA 더하기 XB라고 이렇게 볼 거니까, 그러니까 중점을 향하는 벡터 X에서 AB의 중점을 향하는 벡터지. 그 벡터의 크기 그 2배니까 그 벡터의 크기 역시 중점을 향하는 벡터의 크기의 2배가 되고,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중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AB의 중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X가 요 AQ 위에는 어떤 점이거든. 그러니까 AQ 위에는 어떤 점에서 그 AB의 중점까지 향하는 그 벡터의 크기의 2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결국 크기가 최소일 때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X가 움직이니까 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해당하는 이 위치에 X가 있을 때 최소값 이 길이를 갖겠지. 근데 이 길이는 지금 이 A가 2다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6이고, 따라서 이 길이는 3이야. 3. 이 길이 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60도의 절반인 30도죠 여기가. 따라서 이쪽 각은 60도네. 60도. 그러면 이 수직거리는 결국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3 곱하기 사인 60도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 2분의 3 루트 3 이라는 길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여기 이 길이, 이 값의 최소값이 2분의 3 루트 3이기 때문에 거기다 2를 곱한 3 루트 3까지
작아진다. 그럼 그 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m은 3루트 3이고 m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m제곱의 값은 27이다.